안녕하세요. 시진능 공인중개사 김정호입니다. LH 사태 이후에 농지 취득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7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에 의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요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한 심사가 강화가 됩니다. 이거는 22년 4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 경영계획서 작성 시에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 서류도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가정해 보면 그 변호사가 이제 천안이나 평택에 농과 답을 산다. 그러면 실제 그 직업을 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경력이 있었는지도 적어내야 되고요. 또 영농 거리도 추가해서 적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그 거리에서 내가 논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실제 농지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다 보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다는 게 이제 어렵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나 또 자금 조달계획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첨부해야 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발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아마 어려워 보입니다. 또 이제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는 농지 취득 시에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건 내년 22년 7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구 면 단위의 공무원 한 명이 심사를 하고 이제 4일 이내에 농지증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기 우려 지역 등 이런 곳에는 지자체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농지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아마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들은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제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든 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매매가 가능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제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농지라고 표현하는 바둑방 같이 이렇게 다 잘 정리된 논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어도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이 좀 더 까다로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필지에 공유 소유자가 최대 7인 이하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투기 목적으로 지분으로 몇 평씩 수십 명이 이렇게 공유 지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공유 지분을 취득하려면 그 농지의 위치를 특정을 해서 그 자료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밭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까지를 실제 내 소유로 한다는 것들을 도면으로 제출을 하고 또 농지심의위원회 그 심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더욱 까다로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사업 목적 외에 어떤 영역에 의해서 농지를 구입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 농지 추가 취득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 취득 이후에 사후 관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가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불법 소유나 임대차나 무단 휴경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하게 되고 또 고발 조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속한 강제 처분을 위해서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처분 명령에 이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처분 명령 미이행에 따른 강제 이행 부과가 매년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그 높은 가격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 퍼센트가 실제 25%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산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러면 실제 감정평가액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매년 2,500만 원씩 내가 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 부과가 받기 때문에 실제 4년이면 내가 땅 산 가격을 모두 이렇게 강제 이행으로 내야 되는 아주 강화된 그 조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개별 토지의 그 공시지가에 따른 그 토지가액에 해당된 금액 이하로 이제 벌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또 불법으로 위탁 경영을 하거나 임대차 등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살펴본 것처럼 실제 이 농지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내가 이 농지에 바로 개발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잘 고려해서 농지에 대한 투자나 또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농지법 개정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